안녕하십니까. 화이통방송의 문용호입니다. 어제는 손주가 그 유원 가가지고 안 간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학습을 어디로 할까 그 부부가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 울산에서는 가장 그 이 생태의 보고인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현장 실습을 나가서 그 현재 학습을 나가가지고 거기서 자연과 한번 이렇게 어울리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손주를 태우고 집사람하고 그 간단하게 그 먹을 것 하고 또 음료수라든가 이런 걸 챙기고 그다음에 그 돗자리 가지고 갔습니다. 어제는 뭐 평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평일이라도 뭐 노상 주차장 그 위에 도로가에 그 돼 있는 것은 다 차가지고 거기는 이제 차를 못 대고 일단 우리 아내하고 손주는 그 입구 그 광장 거기다가 내려놓고 이제 올라가도록 하고 저는 거기서 쭉 내려가면은 그 국가정원교 그 바로 밑에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제 길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서 그 주차를 하고 이제 기운을 갖고 다시 돌아왔죠. 제가 한 4시간 정도 했나? 근데 한 4,000원 정도니까 부담도 별로 없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태화강 국가정원이 가장 지금 인기가 있는 데가 그 심리대수 이제 입구 들어가는 그쪽은 좀 약간 이제 그 이쪽 그저 태화로 쪽에 보면은 심리대숲하고 이어진 자 좀 별도로 이렇게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쪽에 작약원이 있어요. 작약밭이 넓게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가서 작약을 이제 감상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하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태화로가 태화강 국가정원 그쪽 전체를 봤을 때 태화로 쪽이 이제 시내에서 진입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쪽에 있는 그 첫 번째 들머리 쪽에 그 보면은 그쪽이 작약원이 있습니다. 작약원이 지금이 어제가 아주 최고의 절정을 이뤘는데요. 매년 뭐 그 인기가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뭐 이 주변에서도 울산 시민들은 물론이고 부산이나 대구라든지 이런 주변에서도 많이 오고 전국에서도 이제 유명한 국가정원이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거기를 이제 요 시기가 되면은 그 작약원에 작약을 감상하러 많이 오십니다. 작약원에는 그 거풍 작약이라고 작약 종류가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12종류를 각 섹터별로 나눠서 심어서 지금 이제 꽃을 다 피웠고요. 그다음 중간중간에 파라솔 이런 것도 설치가 돼 있어 데크에 설치가 돼 있어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감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옆에 그 대나무 숲이 빽빽하게 옆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치 보면은 돌고래처럼 저 앞부분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멋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쪽에 작약밭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또 중간에 또 이렇게 대나무 숲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고로 나가면은 강과 태화로 쪽으로 가는 그쪽에 강이 또 있어서 데이트 코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 잡기에. 그래서 이제 차를 대놓고 강가에 걸으면서 대나무 숲도 걷고 안으로 들어와서 작약 그거를 거기 감상을 하면은 뭐 웬만한 이 파트너들은 껌뻑 죽죠. 분위기가 막 완전히 사는 거죠. 작약은 이 약초로도 많이 쓰기도 하죠. 근데 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작약으로 많이 유명한 데가 의성이 이제 그 작약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약재로, 의성이 약재로 이제 많이 그 심어서 유명했었는데, 대단위로 심고 그랬습니다. 저도 이제 의성, 91년도에 의성 경찰서 경비과장으로 가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되게 많이 심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약재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감상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고요. 태화강 국가정원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섹터를 나누고 휴게시설을 만들고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이 디자인을 또 정원을 디자인해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작약은 향기도 굉장히 좋아요. 은은한 향기가. 그래서 은은한 향기 속에 그렇게 작약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제 같은 날씨는 약간은 지금 이제 후덥한 날씨였었는데, 태화강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바람이 확 불면은 시원하기도 할 뿐 아니라 작약이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또 되게 정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란하고 작약을 좀 혼돈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모란하고 작약을 구분하는 것은, 모란은 단연생입니다. 나무죠. 작약은 풀입니다. 그래서 한 해살이죠. 그게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작약은 또 심고 또 심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모란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 오래 가죠. 또 일부에서는 이제 한박꽃이라고도 해서 혼용하는 해서 이 촌 어른분들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또 이 동영상을 해서 지금 유튜브 쇼트에다 올리든지 아니면 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기타 자료할 때 쓰도록 1분 안쪽으로 합니다. 57, 8분짜리로. 왜냐하면 쇼트에서는 음악을 입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잘라서 했는데 상당히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게 큰 자산이 됩니다. 제 나름대로 연출을 해서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왔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갔었는데, 이번에는 또 사진을 찍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작약이 있는 개별 꽃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그게 좋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얀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섞인 것도 있고, 모양도 되게 다르죠. 아까 12개 종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하고 했는데, 사실 단순하게 재미가 없죠. 근데 이제 사진을 좀 찍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 하나를 구도로 보는 거죠. 그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가면 투립밭이 있지 않습니까? 색색으로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물론 투립도 좋지만은 그 사진으로서도 굉장히 그 색색 배치가 되는 게 멋있거든요. 일부러 또 그렇기도 하고요. 일본 같은 이런 데서는 그 논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 색다른 그걸 심어서 그림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광경 자원으로 쓰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 그거를 대나무 그런 구도, 그것도 한번 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래같이 그런 상징, 이 흑동고래같이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는 뭐 일부에서는 파란 그 어떤 초록으로 남겨둔 그런 초원도 있고, 나머지 작약밭이 있기 때문에 형형색색의 그런 묘한 그 문양, 소위 이 파스텔 톤의 그런 물감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것도 이 대나무 숲 쪽에는 하얀 그 작약을 심었기 때문에 아주 순백의 그런 작약처럼 되게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이 구도를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지금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개별적으로 찍는 것과 또 그렇게 디자인을 또 해서 제 나름대로 그 구상을 해가 찍은 거, 그게 굉장히 좋아서 상당히 기쁜 그런 마음으로 어저께 촬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거기서 일단 제일 피날레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쪽 저희들
우리 텐트 자리를 쳐놨던데, 자리를 거점을 확보해놨던데 거기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 나머지 휴식을 좀 취하면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요. 태화강 국가공원에는 중간중간에 이 데크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데크와 또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식탁처럼 되어 있는 그런 탁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파라솔도 새로 설치되어 있고 해서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또 잔디에 위에 일부 통제되지 않은 곳, 거기는 통제되는 다 줄을 쳐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에는 돗자리를 깔고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야유회 하는 데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광장 들어가는 쪽에 이쪽에는 일부에는 텐트를 칠 수 있도록 별도로의 텐트 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낮에 주간까지만 거기서 치고 가족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그렇게 즐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로 오기 좋다. 그 다음에 와서 또 어린이들 와가지고 생태 체험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교육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거기에는 테마 존으로 해서 여러 태화국가정원은 만들어 놨죠. 일단 태화강 국가정원이 어떻게 해서 이제 생겼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태화강은 사실 예전에는 제가 85년 정도 이제 부산에 와서 이제 울산을 가끔 가보면 완전 시궁창 냄새 날 정도로 공업 이 도시에 그런 이 폐수라든가 이런 게 섞여가지고 굉장히 주저문에 더러웠습니다. 그거를 이제 시민의 합동으로 해서 정화를 시키고 또 일본에 가서 또 연구를 해가 수생식물이라 이런 걸 다 해서 지금은 뭐 벌써 이런 물고기들이 와서 굉장히 건강하게 살고 그런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화강에 울산 시민들의 태화강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은 이런 이 둔치 이런 거기 이 강가에다가 그런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그런 이 환경이 생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요. 특히 태화강 심리 대숲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방풍민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강에다가 대나무를 쭉 심었습니다. 그게 심리길 4km 정도의 긴 이 방풍림이라고 해서 대나무 숲이라고 해서 심리 대숲길, 대밭길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리 대숲길이 이제 공식적인 그런 명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이 많이 잘 조성되어 있고 하니까 울산시에서는 이제 공업도시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문화와 생태도시 이게 자연이 굉장히 좋은 자연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노력을 많이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원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시에서는 2019년 4월 25일 날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및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12일 날 태화강 국가정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광부라든지 이런 데 이제 관련 기관들의 그런 인가 허가와 이런 걸 다 통해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2019년 7월 10일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은 이 생태와 대나무 또 그다음에 이 계절이라든가 계절식물이라든가 수생식물이라든가 또 뭐 참외공화 이런 등 이 무궁화라든지 총 6개의 주제를 가진 20개 이상의 태화정원이 있습니다. 태화정원이.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이 두 개로 태화강을 조금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구 쪽에는 태화지구라고 해서 이게 중구 그러니까 강 이쪽에 중구 쪽에는 태화 지역이라고 그래 있고요. 또 저쪽 넘어서 남구입니다. 태화강을 중 남구 저쪽 건너편으로는 거기는 3호
사무지구 이렇게 이 섹터로 나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이 태화지구가 가장 많은 어떤 그 위치도 차지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이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두 개 지구에 31개 종류의 주제 정원 및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전체 안내실도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 그다음에 어린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그 태화지구를 일단 살펴보자 그러면은, 태화지구에는 그 제가 가장 그 좀 관심도 갖고 좋아하는 게 세계적인 정원 작가 피트 아우드월프라는 분이, 작가가 아시아 최초의 자연주의 정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 이분의 이 자연주의 정원은 태화강의 그 자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해서 조화해서 계절별로 계절별로의 정원 이거를 이제 특색 있게 만들어서 자연 친화적으로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가보면 굉장히 그 이 서구적인 어떤 그런 것과 또 동양적인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울려져 가지고 굉장히 산뜻한 맛이 많이 납니다. 특히 사진을 찍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되죠. 식물 하나하나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 있는 것 같지만은 그 특색 있게 조화를 만들고 모양이라든가 이런 게 잘 다듬어 있기 때문에, 뭐 어저께도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만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주로 이제 파스텔 톤 이런 게 있고요. 중간에 이런 부재를 써서 벽을 만든다든지 철제를 이런 그 구조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고, 중간중간에 또 파라솔 설치 이런 거를 해서 또 휴식 쉴 수 있는 공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역동적인 그런 그 연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태화강 심리 대숲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심리 대숲을 안으로 이렇게 은하수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 시원합니다. 안으로 그 저 끝에까지 중간 쉼터도 있고 뭐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꼭 오는 분들은 그쪽으로 좀 안내를 합니다. 그쪽에 가서 이제 여름 같은 데는 서늘하거든요. 거기에 대나무가 찬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람도 불으면은 스르르 하는 이런 기분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그 끝까지 한번 쭉 걷는 것도 굉장히 좋죠. 외곽으로 되어 있고요. 태화강 강가로 아까 방품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 양귀비라든지, 거기에 꽃 양귀비 같은 경우는 어저께도 뭐 붉은색 이런 걸로 해서 아주 멋있게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쯤 되죠. 거기서 저쪽에 이 태화로 이쪽에 보면은 그 큰 빌딩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두세 개가 있는데, 그쪽으로 배경을 찍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렇게 찍으면 구조가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양귀비 있고, 그 다음에 금영화를 해서 그거 섞어서 이제 많이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 안개초라든가 그 해바라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코스모스 등 그 자생하는 그 생화로 조성한 초원이 그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화라든지 가을 같은 데는 국화, 그 심리 대밭길 바로 옆으로 해서 거기에다가는 국화를 갖다가 또 굉장히 넓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에는 굉장히 멋있어요. 그 국화 향기도 멋있고, 그 다음에 노랗게 그쪽에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것도 중간중간에 길을 냈기 때문에 산책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무궁화를 심어가지고, 무궁화는 조금 있으면 지금 이제 많이 피겠네요. 6월달쯤에 굉장히 많이 피죠. 무궁화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개건 이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정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 분수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그 정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네 정원이라고 그래서, 원래 모네가 그 자기 어떤 여기 이 저택에다가 정원을 하고 조성하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다 표현해서 그렇게 작품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굉장히 거기도 마찬가지 유럽식의 파스텔 톤이 좋고,
각종 수생식물이라든지 뭐 수련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게 많죠.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모네의 다리, 녹색 다리, 그 모네의 다리는 그것도 그대로 재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색강을 하천을 그것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활용해서 수생식물이다 이런 걸 만들어 놔 가지고 모네의 정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나무 생태원이라고 그래서 그 아까 심리 대밭길 반대쪽으로 안쪽으로 이쪽에 광장 쪽으로 또 그 대나무만 그렇게 심어서 생태원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이제 이제 감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대나무 테마 정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벤더라든지 체리 세이지 등 이 허브식물 심어가지고 허브식물 그쪽이 섹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자나무, 또 금소목 등 이 다양한 꽃향기를 테마로 한 향기정원도 있어요. 여기는 뭐 진짜 라벤더 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윽하고 좋죠. 뭐 신청 나와서 걸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도 데이트도 끝내줍니다. 여기 돌면은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이런 분들도 그냥 그대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지면서도 사랑이 막 안에서 막 샘솟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쪽 태화지구를 말씀드렸죠. 강 저쪽에 태화강 저쪽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사무지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무지구에는 그 조류 생태원. 그래서 각종 철새들이나 이런 조류들이 많고 평상시도 그 조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가시고요. 근데 어린이들한테도 새 이런 것들을 구경시켜 주셔서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그쪽 부근 저쪽으로는 까마귀 떼가 울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막 새까맣게 덮을 정도로 저녁 때 되면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흉조라고 그랬는데 흉조가 아니에요. 중국 같은 굉장히 길조거든요. 물론 이제 이 새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굴산시에서는 그 역으로 활용해서 하나의 이 볼거리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보면 진짜 딴 데서는 볼 수 없는 새까말 정도니까요. 굉장히 그런 특별한 걸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나무 정원, 은행나무가 노랗게 은행나무를 심어놓은 은행나무 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문동이 이제 보랏빛 빛이 있지 않습니까? 맹문동을 하고 이제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소나무와 초록빛 대비가 되는 신비로운 경관들을 만들어내는 숲속의 보라정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러운 대규모의 정원을 조성해 놓은 것이 태화강 국가정원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선진국에 접어들면서 정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정원이 많이 있고요. 각 지자체에 각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세련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집에 계시다가도 그렇게 나가서 또 자연과 함께 그렇게 즐겨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요즘엔 사진기 같은 경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찍어서 올려도 좋고요. 그런 게 굉장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태안국가정원은 전국에서 오셔도 좋습니다. 특히 좀 더 관심을 가질 분들은 사진 작가들 오셔가지고 많이 찍어서 감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울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도 찍어서 또 홍보하고 또 블로그라든지 이런 게 올림으로써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얘기죠. 이 좋은 걸 혼자 감상할 수는 없어요. 같이 하는 게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제 어디 기관장으로 가면은 그 지역 홍보를 위해서 늘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찍어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울산서도 제가 3년 반 동안 근무했던 울산 언양에 울산 운전면허 시험장 단장을 할 때는 그쪽에 뭐 언양 지역과 뭐 통도사라든지 뭐 언양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뭐 거기에 영남 알프스라든지 저쪽에 또 절 사찰이라든지 아니면 또 방거의 안국하라든지 뭐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시로 또 그다음에 작천정 거기 영남 안에 또 거기 등억이라든지 이런 데가 뭐 자연적으로 굉장히 멋있고 또 자연분화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또 이 전원주택도 많고 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서
제가 3년 반 동안 했으니까 얼마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울산은 잘 몰라도 언양은 알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의무를 충분히 그 기관장으로 했으면 지역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하는 철학을 기본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전주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그 많이 찍어서 주변에 전북 전체 지역을 제가 관할했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서 올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부산서도 마찬가지로 5, 6도부터 시작해서 쭉 그렇게 찍어서 홍보를 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또 의무이면서도 또 자부심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부산서 한 7년 정도 살고, 제가 한 2년 전, 3년째가 되네요, 지금. 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역사 둘레길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가입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멋이 있는지, 어떻게 뭐가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물찾기 하듯이 책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는 제가 여기에 호수 서남 호수를 갖다가 제 첫 번째 애인이라고 그 얘기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어저께 갔던 태화강 국가정원 역시 제 두 번째 애인, 사실은 거기가 더 큰 애인이 되겠죠. 첫 번째 애인이 되겠죠. 저 서남 호수는 좀 작은, 공원은 작은 거니까요. 그만큼 앞으로도 이제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찍어가지고 그런 아름다움도 좀 감상을 하고, 그런 멋진 울산의 매력을, 속살들을 우리 전국 내지는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이런 울산을 다시 찾고, 또 그다음에 좀 더 볼륨 있고 고급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즐기는 방법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다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제가 현장에 가서 또 방송도 할 수도 있고, 사진 찍은 같은 이런 것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올려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통 방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화이팅!